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런 내용을 몰랐을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국회에서 행정부가 탄핵을 29번을 당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대 야당이 행정부를 29번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했지요. 국무총리, 각 장관들, 감사원장,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지검장, 국방부 장관,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도 이틀 만에 근무하고 탄핵을 당했습니다. 다시 기각해가지고 원상 복귀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거대 야당이 국회 예산을 국회 독재로 통과시켰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부의 2025년도 예산이 677조 4천억 원인데 야당이 673조 3천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특활비가 82억 원인데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경찰 특경비 587억 원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감사원 특활비 60억을 0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 특활비 치안활동지원 31억 원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이죠. 505억 원을 편성했는데 8억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497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민의힘 전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대환자지요. 친한계 의원들이 12명이 찬성을 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민의힘에도 여당에도 108명 중에는 정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각종군 사령관이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군인 정신은 명령으로 하달받고 명령으로 줘가 되는데 별 3개짜리가 똥별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의를 당해가지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됐으니 이제 요원들을 끌어내라 했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회유를 당했습니다. 아마 겁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야, 너 이번에 우리 따르지 않으면 넌 내란죄로 무기징역 사형도 가능하다. 그러니 잠만 말고 따라서 해라. 이렇게 회유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간첩 잡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법에서 수사권을 박탈당해가지고 간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는 줄을 알았는데 간첩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탄핵 찬성 집회에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라는 구호를 썼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우파였던 조중동이 어떻게 민주당과 한패거리가 되어서
국민들이 절덕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아이유가 좌파인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선결제했다고 CIA에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또 선거관리위원회 비밀번호가 1, 2, 3, 4원지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부정선거로 인해서 시스템이 뻥 뚫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비리가 1200건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족회사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전 김세환 사무총장 아들이 세자인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민주당이 반미, 친중, 친북 세력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재명 발언에 술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이는 친중 아니겠습니까? 두 손 모아 그냥 쎄쎄. 중국은 이재명이 발언에 환호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오동훈이가 내란견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동훈이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에 불법 영장 청구에 불법 체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성립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검찰도 수사권이 없고 내란죄는 오로지 경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나 경찰이나 검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권은 공수처는 없습니다. 경찰도 없습니다. 공소권은 오로지 검찰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기지개를 차고 공수처의 개가 되었는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했죠. 민주당 의원이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윤석열을 수갑 채워서 나올 때까지 총을 맞더라도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성윤이는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한 친구입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공수처가 불법 공문서 위조를 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로 위조 딱불 공문이 되는 것입니다. 반미 좌파에게 CIA가 신고가 이렇게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선관위 연수원에 외국인 전용 숙소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수원 건성구에 있는 선관위 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입법과 영장 청구를 동시에 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순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외외를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지금 인천 연수구에는 A획 선거본부가 있습니다. 이 A획에 수많은 가입국가가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총선은 다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기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이란, 터키, 러시아, 콩고, 케냐, 이라크, 볼리비아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민석이가 화교 핏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헌법재판관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렇게 많은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재판소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 네 사람들은 각하를 시켜야 할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살 길입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또 누굽니까? 우리법연구 회장했던 정계선 이 자들이 만약에 기각을 시켜가지고 4대 4나 5대 3으로 기각이 된다면 이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인용된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나라 허영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재명은 호영호재라는 사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문영배 권한대행은 온갖 음란물에 가득한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평생 70평생 살아왔지만 헌법재판관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과 이념과 그들의 행동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입니다. 레거시 미디어들, 대한민국의 방송사, 언론, 신문사들이 가짜 뉴스를 거르고 팩트 체크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 체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는 광화문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인원이 더 많았는데 그 많이 나온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걸 우리는 봤습니다. 이게 바로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민노총에서 집회할 때 일당받는 알바 자리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이미선 재판관은 본인 사건과 연관된 기업 주식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과 남편은 주식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나옵니다. 수백 번인가요? 수천 번을 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와 사법부가 법을 어기며 나라를 망가뜨리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부정선거가 연루된 A의 국힘과 일부 국회의원, 민주당, 조중동이 한패거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조중동의 편집위원들이 바로 A앱의 위원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개혁을 통해서 2030 세대들이 어떻게 이렇게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상계몽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30 세대들이 깨어나는 데 있어서 전환길 선생이 크나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헌법 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 중에 중국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김참, 오hen, 성황, 이진씨 말입니다. 그리고 MBC 앵커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중국 공산당, 북계, 민주당, 사법부, 경찰, 검찰, 언론과 연계된 악마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법부의 검은 카르텔, 민주노총의 산하 언론노조의 카르텔, 이런 카르텔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법부의 좌파 사법 카르텔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문영배가 친중, 신북, 극자인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부정선거가 있었는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방선거부터 자행됐고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2012년, 13년, 14년 3년 동안에 걸쳐서 그 당시 현재 더불어민주당 그 전 출신들이 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사전선거제도를 완성시켜 놓고 사전선거할 때마다 지역별 후보월에 따라서 진짜 투표에 가짜표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2표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3표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7표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9표에 가짜표 하나, 이렇게 전산 조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당 지배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저 같은 사람들을 KBS와 MBC에서 김동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다라고 얘기했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KBS, MBC가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하는 사람은 바로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좌파 언론들입니다. 신중, 친북 세력들이 이러한 음모론이라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내 것이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 심지어 10대들까지도 이러한 비상계몽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다음 정부에 완전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무너지게 될 뻔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로 추락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어려워도 이런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비상계몽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했던 그 여변호사, 김계리 변호사인가요? 그분도 비상계몽으로 깨우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 헌법재판관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가 살 길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시켜야만이 명분이 있는 겁니다. 각하를 시켜야 됩니다. 이건 탄핵소추안이 되지 않는다. 각하를 시켜야
국민들이 통합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